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관광 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어제 서울 안암동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빈 호텔의 활용은 의미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거용으로는 다소 불편한 점도 있어 보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또 달라진 관광 산업 속에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전 강동구 의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임 전 의장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계동 아파트 단지들이 내년부터 까다로워지는 재건축 사업 기준에 앞서 올해 안에 현지조사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로 묶여있는 신내동 SH공사 이전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안은 재난수당 지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제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 공청회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내일이 수능인데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사흘 동안 400명대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11명이 늘어 모두 35,1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18명, 지역 발생이 493명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92명 늘어 모두 8,617명이고 경기는 14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55명으로 400명에서 500여 명의 기준을 둔 거리두기 전국 2.5단계를 충족한 상황입니다. 네, 내일이 수능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능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고요? 네, 바로 내일이면 국내 최대 규모 시험인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약 49만 명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수능 당일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요.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수능 당일 아침 9시까지 비상근무체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능을 앞두고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 이용을 줄이고 수능 당일에도 교문 앞 대기나 응원과 같은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이민택 전 강동구의회 의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의원이기도 한 임 전 의장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지난 20일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택 강동구의회 전 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공적 업무 시 제공되는 이동 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공금으로 처리하는 등 공금 유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임 의원은 공적인 업무 차원에서 공금을 사용했다며 자신의 차량 수리 비용을 의회 차량 수리비로 바꾼 것은 비서의 업무상 착오였고 결국 반환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71만 9천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습니다. 판결문에서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의회 전용 주유카드를 이용해 광진구 주유소에서 8만 2천 원, 양평군 주유소에서 6만 7천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결제했다며 보름도 되지 않는 기간 두 차례 개인 차량 주유비로 14만 9천 원을 사용한 것은 비정상적 공금 사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외제차 전용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운전기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회 승합차를 수리한 것처럼 57만 원을 결제하게 했다고 판시하고 구의회로부터 부당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공금을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천호동 지역구로 출마하기 위해 소재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점도 유죄로 봤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특별윤리위원회를 꾸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임 의원에 대한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벌금형은 면직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 정도는 특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학교 용기로 묶여 있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공사가 이전될 수 있게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신내동 이전이 또 한 번 가시화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안 결정은 SH 이전을 위한 필수 요건, 공사가 이전할 수 있게 기존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거는 우리가 예정했던 사업이니까 네네. 공공기관 3개를 강북으로 옮기기를 했고 네네. 그 중에 이제 첫 테이프를 이쪽에서 끄는 거죠. SH 이전 쪽에서 첫 테이프를. 강남구 개포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지상층 연 면적만 4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600석 규모의 공연장도 함께 건립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건물 내 커뮤니티 공간과 주차장 등을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 공사 사옥을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1,300명에 이르는 임직원, 그리고 연간 10만 명 이상이 공사를 방문하면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내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SH 공사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의 직원과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SH 공사 본사가 2024년에 중랑구의 신내동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5년간 약 4,800여 원의 경제 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한편 중랑구는 내년 SH공사 신사옥의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착공이 진행되며 2024년 준공과 함께 청사 이전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동구 안사동 인근에 지역 최초의 서원, 구암서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인제 양성과 둔촌 이집 선생의 제사를 지내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복원사업도 펼쳐졌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강동구의회 정례회, 구암서원의 복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구암서원은 지난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폐원된 지역 최초의 서원입니다. 현재는 이를 기리기 위해 구암서원 추정지에 정자를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심신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종이 이름을 하사했다고 알려진 구암서원에선 인재 양성은 물론 고려말 최고의 지식인 중 하나로 꼽히는 둔촌 이집 선생의 제사도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강동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0년대 초반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조성 중인 암사 역사공원 안에 복원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부지 마련 이후 더 이상의 복원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구암서원과 관련된 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구암서원. 다른 걸 모르고 잘한. 취재 결과 지역 정치권의 바람과는 달리 구암서원 복원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구암서원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해 문화재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원 사업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존 복원 예정 부지에는 구림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암사 역사공원 조성과 함께 복원 사업이 계획됐던 구암서원. 오는 2024년 암사 역사공원의 2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둔촌 이집 선생의 후손들은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고 구암소원 복원과 관련해 강동구와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더 까다로워지자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마무리된 상계 주공 8단지입니다. 지난 2018년 철거와 착공에 들어갔는데 현재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8단지의 변화된 모습에 상계 주공 아파트 사이에서도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6개 단지 모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돼 재건축 연한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미 주공 5단지는 정밀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단지와 6단지는 예비안전 진단이라 불리는 현지조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하고 안전 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고 주공 아파트를 제외한 상계동의 다른 아파트들도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예비안전 진단의 그 자문위원들도 왔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보람이 멀쩡하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준 거는 D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이제 노후화된 시설들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다른 여타 주공보다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관건은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정밀안전 진단 통과는 바늘구멍이 됐습니다. 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정밀안전 진단 시행 기관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은 올해 안으로 현지조사 신청을 마치려고 더욱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사업지 후보 공모에 서울시에서는 70곳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기존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인 종로구 창신 숭인동의 일부 주민들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인 종로구 창신 숭인동.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요구하며 공모 신청을 했지만 종로구청으로부터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 자체가 반려됐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관리 정책의 하나로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지역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창신 숭인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와는 달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온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배제한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장 재량으로 주민 동의율을 낮추면서까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뉴타운 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지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기준인 주민 동의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주거 환경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6년 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지만 창신 2동의 경우 2만 3천 명이던 인구가 3천 명 정도 줄어든 것은 주거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공공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 한편 행정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곧바로 행정 소송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 10월 서대문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행한 주민투표 결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안은 재난수당 지급이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84%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서대문 지역 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서대문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선포했습니다. 1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대문구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또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일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설문 대상이었습니다.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이후에 주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주민분들이 알게 하고 한 달여 뒤 조직위는 6,300여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안은 국민재난수당 지급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재난수당을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2위는 쓰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 페이백 제도를 신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이동약자 에스컬레이터 설치,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공청회 개최는 주민의 84%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1위가 재난수당 지급이 나왔고 그리고 2위가 사실 세금 페이백 제도 도입이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좀 평균적으로 나온 상황이라 그 두 가지를 보면서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내가 내는 세금이 직접 우리 모두에게 돌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집행기관인 서대문구청은 조직위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면담을 갖고 세 가지 안에 대해 즉시 수용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조치가 1.5단계로 조정될 때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 공청회를 여는 것. 두 번째는 노점상 강제 퇴출은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서대문구에도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필수 노동자의 기본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 등입니다. 한편 서대문구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번 조사 결과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상당수의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북 횡단선 신설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의 예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요즘 성북구 종암동 주민들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종암동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 대강당. 헌혈 봉사에 나선 주민들로 행사장이 북적입니다. 헌혈 전 참가자들은 혈압 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십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헌혈 준비에 들어간 참가자들. 30여 분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귀중한 혈액을 이웃과 나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시기 성북구 종암동 주민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봉사를 시작했고 특히 올해도 100명 넘는 주민이 이웃과 피를 나눴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주관이 돼서 홍보를 하고 또 이 헌혈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양스럽게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다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행사 연기도 고민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확인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헌혈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종암동에서 5년여째 이어지는 우리 헌혈 행사가 국민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좋은 선례가 남겨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날 채취한 혈액은 보건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됩니다. 주민들이 기부한 헌혈증도 성북구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해 서울시가 교통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지하철은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횟수도 28회 증편 운행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택시 부재도 해제해 19,000여 대의 택시가 추가로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700여 대가 수험장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소 등에 대기해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줍니다. 서울시는 수능시험 당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에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전면 금지합니다. 옛 남부교정시설 부지의 대규모 점포 입점에 대한 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개봉 1, 2동과 고척 1, 2동, 오류동에 총 358개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대해 반대한 응답이 163곳, 반대는 하지만 대책 마련이 10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찬성은 48곳, 모르겠다는 39곳이었습니다. 진보당 구로구위원회와 상인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구로구의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과 같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옛 남부교정시설 부지에는 오는 2022년 개점을 목표로 지하 1층에 코스트코가, 지상 1, 2층에는 아이파크몰이 입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000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젠더 문제에 앞장서온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또 앞으로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는 물론 꿈꾸는 서울시의 비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거치고 민선 6기부터 서초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배들의 수능 고사장 앞에서 열띤 응원을 했던 후배들이 내일 조용한 수능을 치릅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